이거는 심리검사로 알아보는 내 성격.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들으시면 아이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소규모로 제가 만났으면 자세한 해석도 같이 얘기를 하고 좀 더 많은 팁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제 1대 다인데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서 깊이 있게까지 다루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 부분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 저는 상담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뇌교육학도 같이 전공을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와 임상심리사 전문 상담사 자격을 갖추고 있고요. 명상 기반 심리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우리 그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뇌기반 감정 코칭 학과의 학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부설인 뇌기반 감정 코칭 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하고 싶은데 혹시 채팅창, 우리가 여러 명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한 번에 질문을 하거나 이 소감을 막 올려주시면 어려움이 있어서 채팅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MBTI 검사 해보신 분 채팅창에 쫙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아, 네네네.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나는 이런 그 뭐지? 유형이 난 이런 유형입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신 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아, ESTP. 아, ENTP. 예, ISTJ. 아, ISFJ. 네. 아, 기억 안 나. 맞아요. 바뀌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기도 하죠. 예, 그런 거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MBTI 검사란 이제 마이어스하고 브릭스 모녀가 만든 검사라서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이렇게 해서 이 줄임말이 MBTI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번역해서 쓰고 있다 이런 거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 MBTI의 기초는 융의 심리 유형론이에요. 융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융이 주로 하는 그 심리학 이론이 뭔지 아시는 분? 아니용, 네네. 예, 융은 이제 분석 심리학이라는 그 심리학을 이렇게 이론을 정립한 분이죠. 근데 융이 관심 있는 영역은 동양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융이 이제 죽기 전까지 공부했던 게 주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융의 분석 심리학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동양 철학하고 맞닿아 있고요. 이 무의식도 프로이드가 얘기한 개인 무의식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집단 무의식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정립해 놓았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융이 심리 유형론에서 성격이 요렇게 갈린다, 나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를 좀 살펴보면 에너지의 방향과 그리고 외부로부터 정보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수집한 정보에 의해서 행동을 내리는 결정을 내리는 방식 그리고 결론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일처리 방식까지 이게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16가지 유형으로 바뀐다. 나뉜다. 그래서 우리가 그 16가지 유형하면 MBTI 이렇게 지금 인식되고 있는 거거든요. MBTI의 4가지 선호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의 방향은 외향인가 내향인가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거 이거는 감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냐 직관적으로 느낌 이미지 이런 걸로 정보를 수집하느냐 판단 기능은 뭐냐 하면 생각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좋고 싫고 이런 걸로 인해서 판단하느냐 그리고 생활 양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 방식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판단형과 인식형. 우리가 여기서 MBTI 검사를 해볼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나는 이런 유형에 가깝겠다. 그걸 가지고 잠깐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칠 때 나는 어떻게 충전하는가? 예, 요거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볼 거예요. 자, 혼자만의 공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혼자 정리하고 통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스스로 숙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말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러신 분 한번 여기 쫙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아니면 나는 힘들면 친구와 만나서 풀어야 돼요. 힘들어도 움직이는 게 좀 더 좋아요. 아니면 나는 말로 에너지를 힘들 때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해야 에너지가 충전돼요. 네. 두 번째, 예, 아래. 예, 혼자 시간 가지면서 많이 움직여요. 예, 혼자 시간 가지면서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내향형일 확률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내가 힘들 때 막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강한 내향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쉴 때 혼자 있어야 돼요.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만나고 얘기도 하지만 그게 좋아요. 좋긴 하지만 결국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성향이 강하면 내향형이다. 그렇지 않다. 그래도 힘들어도 만나서 얘기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외향형일 확률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부 활동을 좋아하고요. 사교적이고 말로 표현을 하고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반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숙고적이란 뜻이에요. 내 안에서 비춰봐서 정리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글로 표현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수와 사람과 더불어 표현하면서 이 대인관계를 하지만 사실은 대인관계를 깊이 있게 하는 거는 조금 부족해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소수와 만나고 개인적 공간이 필요하고요. 조용하고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교류를 하는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뇌로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다른 얘기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한번 볼까요? 자,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이 중요해. 현실이 중요해.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증거를 보여주세요. 객관적인 거를 보여주세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뭔가 전체적인 상황은 뭘까? 뭔가 표현을 할 때 사과 딱 이러면 사과에 빨갛고 뭐 동그랗고 요걸 얘기하는 것보다 애기 엉덩이 같네. 애기 속살 같이 이렇게 반짝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네네, 좋습니다. 첫 번째, 1번. 1번이 조금 많은데요. 예. 그 이유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감각형인 사람들은 세부적인 거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적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눈으로 보고 만지고 예. 그리고 차례대로 일 처리를 하는 성향이 좀 있죠. 그래서 안내된 매뉴얼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일관적이었고요.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 정했으면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갖고 온 가치관이나 어떤 상식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따르는 걸 좀 잘 따라요. 그리고 나무를 보려는 경향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를 정하면 그거를 끝을 맺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파라고 좀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직관형인 사람들은 전체적인 어떤 패턴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미래를 좀 더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고 상상적 그리고 변화를 추구해요. 그리고 육감에 의존하고요. 다양성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극 이런 거 좋아하고요. 영감이 좀 많이 발달한다고 하죠. 근데 조금 이 성향이 극단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많이 뿌리는 거죠. 근데 결실은 조금 맺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이 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까? 한번 볼까요? 자,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이거를 분석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려 하는가? 중요한 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맞나 틀린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옳고 그름, 정의로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사람들이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게 뭔데? 궁금한 게 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예.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애정을 표현하고 F인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 좀 상처를 좀 많이 받죠. 그리고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대상에게 리액션이 좀 커지고 많은 이런 제스처나 공감 이런 걸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위에 건 것 같아요? 아래 건 것 같아요? 한번 올려봐 주세요. 위. 위. 네네네. 아, 예.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마지막 한번 볼까요? 요거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사고형인 사람들은 생각, 사고를 통해 판단하고 진실,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논리적이고 약간 초연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내가 막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감정형인 사람들은 내 감정이 어떻지? 저 사람의 지금 감정이 어떻지?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좀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상황을 정상 참작하는 게 많아요. 사고형인 사람들은 비판적이고요.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거가 좀 나쁘게 좀 약간 우리 뉘앙스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좀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고 철저합니다. 맞다 틀리다가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분리되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감정형인 사람들은 공감하고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 사람들이 조금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매몰돼 버려가지고 나의 상황하고 동일시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슬퍼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데 그 사람의 슬픔에 같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그거는 진정한 공감이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공감 속에 매몰돼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뭔가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게 F가 아주 높으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이 과정이 뭘까?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사고형이고 어떤 분은 감정형이네요. 반응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도 더 강의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일 처리를 할까?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설거지가 나올 때마다 한다. 나는 설거지가 쌓이면 몰아서 한다. 네. 아래 첫 번째. 예, 한 번 더. 여행 갈 때 나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 아니면 그러다 그냥 떠난다. 그리고 일어나는 변화를 즐긴다. 마지막으로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나는 시험 날짜별로 과목별로 공부할 분량과 페이지를 적어서 공부한다. 아이에게도 네가 지금 이번 주에 해야 될 거는 여기까지야. 이런 걸 정해준다. 예. 아니면 뭔가 유연성 있게 그때그때 아이가 어려움을 얘기하면 그래 그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한다. 자, 위인지 아래인지 예,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네네. 제가 약간 확실히 내교육 학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60%가 ISTJ형이에요. 그래서 ISTJ형이기 때문에 보통 위에 게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약간 반반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행 계획을 잔뜩 세우고 철저하게 세웠어요. 근데 막상 갔는데 나의 기분과 필요와 변화에 따라 다닌다면 이 사람은 J일까요? P일까요? 자, 올려주세요. 아, 전 세워도 안 지켜요. 네, 맞아요. P일 확률이 커요. 예,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뭘 하기 전에 막 계획을 막 세워요. 근데 막상 시작하면 그 변화하는 거를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P가 조금 더 높을 확률이 큽니다. 자, 그럼 I가 밑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일기를 꾸준히 써요. 그러면 이 아이는 J일까요? P일까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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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예. 그래서 질문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 내용을 보셔야 돼요. 아이의 일기장의 내용을 보셔서 아이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J일 확률이 크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다양한 가능성, 다양성 이런 거에 좀 어떤 이미지적인 거, 직관적인 요렇다면 이 아이는 또 그때그때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이거는 P일 확률이 큽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마지막에 넣었냐 하면 우리가 MBTI 검사를 통해서 요거까지 설명하고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판단형인 사람들은 재빠른 판단과 결정, 조기 착수, 그러니까 빨리 착수해요. 판단형의 사람들이 조금 약점으로 작용하는 건 뭐냐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이 높아져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좀 불편해한다. 그리고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불편함이 이렇게 계속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정확하고 철저하고 정리정돈, 의지 이런 게 강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해요. 이게 이 J인 엄마가 P인 아이를 만나면 힘들어요. 왜? 내 통제 안에, 내 조절 그 범위 안에 아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는 이 범위를 자꾸 넘어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라고 하는 분들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내 불안임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거는 아이의 어떤 스타일에 아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내 스타일 때문에 갖고 있는 불안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 아이하고 관계가 조금 더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인식인 경우엔 뭐냐면 좀 임박해서 착수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새로운 변화에 적응도 잘하고요. 개방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요.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MBTI 검사를 하면서 아까도 어떤 분이 뭔가 계속 변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ISTJ가 조금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이게 ISTJ는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가장 큰 성향이에요. 음. 왜 그럴까?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MBTI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MBTI 검사했는데 계속 바뀌었다. 이렇게 해보신 분 있지 않으세요? MBTI 해봤는데 내가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저는 어떤 형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맞추신 분에게 뭐 사드릴 순 없지만 한번 올려봐 주세요. ISTP, ESFP. 네네. 네네네. 거의 나왔어요. 네.
원래 저는 ISTJ가 나왔어요. 처음 MBTI 공부할 때. 근데 굉장히 저에 대해서 여기 맞추신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현재에. 그러니까 ISTJ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INTP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니까 INFJ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정식 검사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정식 검사를 받아보면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인터넷에서 해보면 당신 이런 유형이에요. 딱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해보니까 아, 내가 대략적으로는 이 형인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인식이 되죠.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MBTI를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격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한다. 예, 변한다. 예, 예. 아, 확실히 뇌교육 학부모신 것 같아요. 예. 변한다. 아, 맞아요. 노력하면 변해요. 근데 사실은 외부에서 강의를 해보면 변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럼 성격은 변하는 것일까? 예, 변합니다. 변하는데 변하기가 좀 힘들어요. 기질적인 부분은 사실은 변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 기질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과 교육과 어떤 부모하고의 관계와 가끔씩 본성이 튀어나와요. 아마 이건 기질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합해져서 성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부모 자녀 관계를 맺었고 어떤 환경적인 곳에서 자랐고 어떤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서 사람을 만났고 어떤 남편을 만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합니다. 그리고 점점 인격이 발달할수록 통합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도 ISTJ였는데 이게 성격이 점점 가운데로 오면서 조금씩 변하고 현재는 아까 몇 분이 얘기한 것처럼 ISFJ, 가끔 INTP. 그러니까 그게 나를 이해하는 어떤 도구인데 뭘 얘기하는 거냐? 현재의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TI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브릭스와 마이어스 모녀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이어스가 엄마고요. 아니, 브릭스가 엄마예요. 네. 그리고 마이어스가 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심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딸들을 결혼시켜 보니 사위들이 너무 성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 집 식구들하고 너무 안 맞아. 이 사위를 이해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그러다가 융의 심리 유형이란 책이 미국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거다. 그래서 접목을 시켰죠. 딸이 이제 추리소설 작가다 보니까 이런 거를 또 좀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모녀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검사가 MBTI예요. 그러면 그건 과학적인 게 아니지 않을까?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과학적이라고 하면 실험하고 뭔가 어떤 증거를 대고 이런 것만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경험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적인 연구와 그다음에 객관적인 실험 연구를 합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MBTI 검사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예요. 저도 상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심리 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측정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만날 때도요. 하나가 조금 잘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이 영역이 이 아이한테서 덜 발달됐구나. 이런 인식으로 아이를 대하시고 교육을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럼 오늘은 성격을 알아보는 거니까 왜 아까 말씀드렸죠. MBTI가 왜 변해갈까? 뭔가 환경에 의해서 어떤 대인관계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변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의식은 요렇게 이게 프로이드의 의식 구조인데요. 요런 의식의 덩어리가 있다면
요 맨 위에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알아차리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의식과 무의식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전의식이 많아지면, 전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나를 좀 더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 전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걸 우린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아차림을 키우는 가장 큰 훈련법은 뭘까요? 썼네요. 명상이에요, 명상. 그래서 뇌교육에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검사도 아까 얘기한 MBTI는 내가 체크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맞을 수 있죠. 그렇지만 무의식적인 면, 잘 알지 못하는 면은 주관 검사라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전문 상담가가 상담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게 이 주관 검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통합적으로 이해되고 그 상황에 대한 가설을 세운 후에 아이든 내담자든 만나서 질문을 통해서 마지막 퍼즐 고리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따 해볼 건데 그걸 가지고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지는 마시라. 지금 현재 나의 상태고 지금 현재 나의 마음 상태일 수 있으니 이게 꼭 완전하진 않다. 또 저랑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니까.